그렇지. 여기서 뭔가 하나를 1이라고 놓고 출발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풀리긴 하는데 그거 말고 더 정직한 방법을 생각해봐. 그건 약간 꼼수야.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얘잖아. 그럼 얘를 계산할 수 있었던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되지 않아? 그걸 안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얘를 구해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곱셈 공식으로 이런 시계값을 계산할 수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걸로 해볼까? 거기서 먼저. 난 잠깐 다른 것도 풀고 있어. 이제 대부분 눈치챘네. 시간 조금만 더 줄게. A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 그렇게? 일단 그렇게라도 해봐. 지금 계산해야 될 시계값이 일단 얘잖아. 그럼 얘는 어떤 곱셈 공식으로 식을 계산할 수 있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볼까? 이 조건이 여기서 바로 써먹히는 방향은 뭐 그것도 틀렸다는 아닌데 막 적절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좀 어렵지. 자, 이쯤에서 한번 같이 정리해볼게. 자, 봅시다. 새 실수 x, y, z가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지. 우선은 그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되게 정직한 해석은 이런 세수의 세제곱들끼리의 합의식과 같은 값을 계산해줘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난 이건 무조건이지 거의 이 표현을 끌어낼 수 있었던 좀 특별한 곱셈 공식 x뿔 y뿔 z랑 x제곱뿔 y제곱뿔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까지 와준 다음에 그치? 그 뒤에 이제 플러스 얼마까지? 3 xyz까지 추가시켜줘야 돼. 그치? 요 시계값을 계산한 결과로 얘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의미겠구나라는 거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흐름이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적절하게 잘 해석해 나가면서 이제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일단 조건 가부터 확인해 보면 이런 표현 은근히 좀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뭔가 여러 가지 시계값 중에서 무언가 적어도 하나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중 무언가 하나는 여기서는 1인 거잖아.
그럼 그 말의 뜻은 가장 정확한 수학적인 해석은 이런 얘기야. 이 중에서 1을 뺀 식은 무조건 얼마란 얘기야? 뭔가 하나는 적어도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x, y에서 1을 뺀 식이나 y, z에서 1을 뺀 식이나 z, x에서 1을 뺀 식, 이 세 식 중에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한 게? 곱한 게 무조건 0이어야만 한다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지금 나 끝에? 아 근데 요게 조금 계산적인 측면에서 식을 다시 한번 재배치해 볼게. 그럼 이게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정리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조건 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얘기를 꺼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이 식을 그대로 내비둘 게 아니고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적절해고요. 전개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1이 곱해지는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미를 따져본다고 할 때 1이 3번 곱해진 1 하나만 있을 거고, 그치? 또 1이 2번 곱해지는 식은 개수가 어떻게 세팅이 돼? 마이너스로 식이 전체적으로 묶였을 때 xy, yz, zx의 합에 마이너스가 붙은 1의 제곱인 거 느껴져? 그쵸? 그리고 또 1이 하나만 곱해지는 식은 얘네들끼리 2번 곱해진 식들의 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끼리 2번 곱해진 식들의 합이 식이 어떤 구조로 정리가 될 거냐면 일단 첫 번째가 x, y 제곱 z 이런 거 나올 거고 또 x, y, z 제곱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 제곱 y z 그럼 걔네들이 전부 다 x, y, z로 한 번씩 깔끔하게 모여질 수 있는 묶일 수 있는 구조의 식이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했을 때 x, y, z에 x 뿔, y 뿔, z가 곱해진 식까지 딱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끼리 지들끼리만 싹 다 곱해진 마이너스 x, y, z를 통째로 제곱한 식, 그치? 얘가 는 0이 돼야 된다는 의미의 식을 생각해보라는 조건이었던 거야. 이 조건 가 자체가 맞죠? 그럼 이제 사실 요 식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요 합에 대한 식의 값과 그리고 또 요 얘네들끼리 싹 다 곱해진 요 x, y, z의 곱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x, y, y, z, zx 요 두 수끼리 곱해진 식들의 합 우리가 사실 그럼 요 세제곱들끼리 합의 식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 노란색과 주황색과 파란색의 시계값 이 세 종류의 시계값만 다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얘 알 수 있고 얘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이용하면 요 식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계산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 거 느껴져? 근데 지금 요 두 수들끼리의 곱의 합은 처음부터 일단 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일단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고 얘랑 얘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지의 의미를 파악해주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 요 놈과 요 놈이 얼마여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작업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작업이 이거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 이 노란색의 식과 파란색의 식 사이에 뭔가 관계가 궁금한 입장이 되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치환에 좀 힘을 빌려가지고 얘를 편의상 뭐 A라는 문자로 치환해보고 얘를 B라는 문자로 한번 치환해봤다고 쳤을 때 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 방향의 흐름으로 한번 얘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요 x, y, y, z, zx의 합 얘는 일단 처음부터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얘는 지금 A고 얘네들끼리의 고 얘가 이제 뭐 B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4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얘가 는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정보 하나 좀 얻어내줄 수 있겠다라는 거 느껴져? 그치? 그래가지고 일단 이 A와 B가 지켜줘야 될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식 하나 구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이 조건 나에서 얘를 분명 우리가 A로 보고 얘를 B로 봐야 되는 입장이었구나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 이제 A가 또 얼마여야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플러스 4여야 된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서로 뭐만 해주면 이제 비로소 열림만 해주게 되면 누구도 알 수 있게 되고 누구도 알 수 있게 되면서 a와 b를 다 알 수 있게 되면서 그 a와 b 자리에 이제 이 식의 값들만 마저 다 대입해서 요 계산만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 이거 지금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요 조건 다였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시계값 중에서 무언가 적어도 하나는 1이다라는 말의 수학적인 해석은 이들 중 무언가 하나가 1이랑 빼졌을 때 그게 0이 된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1-xy, 1-yz, 1-zx 이 세 가지 식 중에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0이 된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곱이 뭐여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이 0이 돼야 된다는 의미의 해석이 이게 사실상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마리였겠구나라는 거는 확실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지? 근데 내신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이야. 알겠지? 앞으로 이런 조건 마주하게 되면 이런 식 바로 세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또 다른 문제들도 이것저것 이어서 확인해볼게. 자, 1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일단 그걸 뭐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돼. 전개한 식에서의 우리가 항의 개수를 보려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걸 일단 뭐 하는 걸 완성시켜야 돼? 전개하는 거. 그치?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할 때 굳이 사실 이렇게 일일이 9번의 곱셈을 진행하는 거 말고 이거는 딱 구조화돼 있지 않아? 이거 전개 어떻게 해? 얘네들이 각각 제곱된 식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는 그 이 두 개끼리 곱한 것의 몇 배의 식들? 두 배의 식들만 또 세 번 더 나오면 되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그 6개의 항으로 구성된 식을 먼저 세팅해놓고 시작해주는 게 우선이었을 거야. 이거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응. 마무리가 살짝 좀 애매하죠. 좀만 고민해봐. 될 듯 말 듯 하지 다들. 오 잘하네. 그 야매라는 게 혹시 뭐 어떻게 숫자를 그냥 마음대로 정해놓고 푼 거야? 아니 근데 그건 야매는 아닌데? 그게 맞아. 거기에 논리만 추가하면 돼. 근데 그 논리가 빈약하다는 얘기지. 좀만 고민해봐. 왜 그래야만 하는지. 나온 결론이 뭐야? 스무번 자연수였으니까 상당히 잠깐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줘야 돼. 이것도 좀 어렵지. 시간 조금만 더 줄게. 선생님 마무리 해봅시다. 뭔가 아리송하지?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자 이제 이쯤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된 식의 완전 제곱식을 이제 전개를 해본다고 하면 그 전개된 다항식은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는 게 되게 일반적이야? 6개의 항, 그치? 요놈 제곱된 거, 그쵸? 그리고 또 2 곱하기 얘에 2 곱하기 얘에 2 곱하기 얘에. 그래서 일단은 저 식을 그냥 전개한 결과물의 수식을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 상황 안에서만큼은 얘를 전개한 식의 그 표현 자체가 항의 개수가 몇 개? 4개로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야. 항의 개수가 4개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6개의 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이제 항의 개수가 4개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궁금해야 될 게 여기에서 빼봐.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항들끼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항이 뭐 소거되거나 차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는 의미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항이 일단은 독자적으로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부터 확인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일단은 무조건 살아남게 되는 항들 같은 걸 생각해 보라고 하면 차수가 가장 뭐한 거부터랑 뭐한 거부터 살펴보는 게 당연하겠어? 높은 거랑 낮은 거, 그쵸? 그거 각도 잘 맞니? 그러면 일단은 무슨 항? 상수항은 무조건 그냥 독자적인 하나의 항으로 살아남겠지, 그치? 그리고 또 여기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당연히 누구야? m이 n보다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2m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차수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으로 얘도 무조건 독자적인 항으로 반드시 살아남게 되는 항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남아있는 항들 중에서 반드시 살아남는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항을 생각해보면 이제 2n차 항과 n 플러스 n차 항과 그리고 n차 항 이렇게 3개의 항으로 3개의 항들이 더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치? 근데 여기서 근데 이 3개의 항 중에서 이 n차 항 같은 경우는 얘네들보다 무조건 차수가 뭐한 식이 맞으니까? 낮은 식이 맞으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돼? 독자적인 항으로 반드시 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어?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 얘도 반드시 살아남아. 그럼 일단 최소한 이런 몇 개의 항은 무조건 살아남게 되는 구조였던 거야? 3개의 항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겠구나라는 거 느껴졌어요. 그러면 잠깐만, 얘를 빼먹었네. 쏘리. 근데 이 4개의 항 중에서도 일단 얘는 무조건 살아남는다라는 판단이 당연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뭔가 여기에서 무조건 살아남는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항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따져봤더니 얘랑 얘구나라는 거 느껴져? 그치? 그럼 이 남아있는 3개의 항들 중에서 뭔가 특정한 항들이 차수가 서로 뭐해지거나 같아지거나 뭔가 항이 화끈하게 뭐해져 버리는 소거되는 현상 같은 게 발생해야만 항의 개수를 몇 개? 4개로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 들어야 되는 거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그 방법을 좀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일단 차수를 뭔가 서로 똑같게 세팅해줘야 될 작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가장 먼저 느껴지는데, 그럼 여기서 차수가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관계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요 2n이랑 m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없다는 거 느껴져? 그럼 여기서 일단은 m은 무조건 2n이랑 같아져야만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조건이었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해보면, 그럼 일단 m과 2n이 같아지면 이 2개의 항은 서로 이제 차수가 뭐한 형태의 항이 됐어? 차수가 같은 차수의 항이 됐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m차 항으로 하나의 항이 된 거고 얘가 또 m 플러스 n차 항이 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게 되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살아남는 사태가 발생해? 5개의 항이 살아남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는 거야? 4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을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이 차수가 같아야 되는 항이 만약에 자기들끼리 아싸리 식이 뭐가 돼버리면? 소거가 돼버리면 항 자체가 아예 뭐해져 버려서? 사라져 버려서 요 하나의 항만 추가적으로 더 살아남게 되는 관계에 따라 몇 개의 항? 4개의 항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느껴져? 그럼 여기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몇 차 항이 m차 항, 2n차 항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2개의 항이 이 식 안에서 절대 뭐하면 안 됐다? 살아남아 있어선 안 됐다라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야 돼. 맞지? 그래서 이 2개의 식이 서로 더해졌을 때 식이 소거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했겠다라는 거. 그러면 m제곱이 8n이랑 뭐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같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겠구나. 요거를 좀 파악해 줄 수 있었어요. 이거 지금 이해돼?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에 알맞은 m과 n의 값 파악해보면 m은 얼마고 n은 얼마야? m은 4고 n은 2여야 되는 거 느껴져요? 그치? 근데 이제 이 n이 4가 돼야 되고 m이 2일 때 가능한 일이 없겠구나. 그럼 이제 P1의 값 계산해보라고 하는 건 이제 알아서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치? 되게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참신하지? 근데 이런 문제는 여태까지 그냥 내신 기출 유형으로 좀 마주했던 적은 거의 없었고, 거의가 뭐야? 그냥 아예 없었던 것 같기는 해. 되게 참신한 문제 같아요. 사고력을 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자, 이제 다른 문제들로 쭉쭉 넘어가 볼게. 거기 13페이지에서 1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풀어보고 넘어가 보긴 해보자. 증명사진 혹시 아직 안 보내준 친구 누구지? 몇 명이야? 손 좀 들어볼래? 3명? 그거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어? 내일? 또? 사진 언제까지? 찍긴 했어? 아직 안 찍었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아? 그거 언제 찍을 거야 그러면? 내일? 그럼 내일 찍자마자 보내줄 수 있지? 오케이. 또? 일찍 일정 안 잡았어. 일정을 아직 안 잡았어? 그 언제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아? 이번 주? 오케이. 그럼 끝나는 대로 바로 좀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이건 너무 쉽지?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별거 아닌 문제 같으니까. 자, 1보다 큰 실수 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요 보기차 방정식의 근 중에 1보다 뭐한 근? 큰 근, 그치? 그 1보다 큰 근 x에 대해서 x-x분의 1에 대한 시계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가장 완벽한 풀이는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 x랑 그 먼 수 사이에 대한 역수 사이에 관련된 이런 시계값을 구해보자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 보기차 방정식의 표현으로부터 뭔가 x랑 그 역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일단 잡아주는 게 중요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 맞아 아니? 그럼 여기서 적절하게 취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는 뭐였겠어? 양변을 x제곱으로 한 번씩 나눠주는 거 그치? 그래서 x제곱과 x제곱의 그 역수의 합이 11이라고 하는 조건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 생각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11일 때 이 x 빼기 x분의 1이 얼마냐 이걸 생각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 그쵸? 그럼 계산 마무리 해보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계산해주는 흐름은 직접적인 계산은 어렵지만 얘 일단 뭐를 구할 수 있는 흐름을 잡아줄 수 있어? 제곱을 구해줄 수 있는 흐름은 잡아줄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얘가 뭐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2를 한번 뺀 식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고자 하는 식의 제곱이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해 주게 되면 이 구해야 되는 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여기서는 x가 뭐보다 큰 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보다 큰 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뭔 수여야만 양수여야만 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질문 x가 1보다 크면 얘는 왜 양수여야만 해?
대입해야 되는 거 말고, 대입하는 거 말고 구체적인 숫자들을 뭐 때려 박아보는 그런 식으로 검증하는 거 말고. 어. 부등식? 그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통분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그치, 얘가 이제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됐다라고 했을 때 x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사실 얘가 조금 더 나아가서 식이 이런 구조로 정리가 됐을 때 x가 1보다 크면 일단 양수인 건 당연한 사실이지. 그럼 x가 양수고 x가 일단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건 되게 당연한 상황인 거 맞아 아니야? 근데 x가 1보다 크면 누구도 양수니까 x-1도 마저 양수니까 얘가 지금 이 세 개의 식이 모두 양수인 상황으로 구성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빼박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얘가 3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야 돼. 이거 지금 납득되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어디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 공수 2에서 그 부등식 파트 공부할 때. 오케이. 근데 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은 내막이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으면 정말 이 문제는 엄청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봐. 요 보기차 방정식 해를 직접 구해보라고 하면 사실 뭐에서도 좀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아?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뭔 짓거리? 3x를 통째로 제곱시킨 식을 빼주는 구조의 식이다라는 거 확인돼? 그래서 얘가 사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이제 0이 되는 상황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방정식이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근이 뭔 근이야? 1보다 큰 실근이지,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x 중에서 1보다 큰 근을 끌어낼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어디일 것 같아? 왼쪽이지, 그치? 그럼 사실상 이 x가 바로 누구냐면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보다 큰 상태면 그 나머지 한 근과 그 1보다 큰 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 느껴져?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x랑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수 사이의 관계가 얘네 둘끼리 뭐 있을 때가 뭐야?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돼 안 돼? 이게 이 두 수가 바로 뭐였던 거 같아?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3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긴 했었다라는 거.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되게 깊은 상황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해석까지도 공부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근데 그 보기차 방정식에 관련된 되게 까다로운 문항들은 사실 이런 깊이 있는 해석까지 가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서 지금 이런 풀이법도 보여준 거야. 이거 지금 납득되지? 21번 문제. 이거는 지금 뭐 곱셈 공식이 어려워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 그 도형에 대한 센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자, 21번 써봅시다. 이런 도형 문제는 보조선이 생명이지. 그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고.
요렇게만 바로 된 거야? 요 선 하나만 긋고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됐어? 아 그렇게 할선정리 쓴 거구나. 오케이. 그 왜 그런지는 알고 있지 윤아야. 증명해 보라면 증명도 할 수 있겠네. 원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사실 이 중심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가면 너무 어려워져.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고민해봐. 잘 생각해봐. 중3 때 배웠던 그 원주각 이론이랑 좀 접목해봐야 되는 문제일 거야. 이게 그 고1 3월 모의고사 문제일 텐데. 잘 안 보일 거야. 이 관계를 어떻게 끌어냈어? 오케이 잘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알고 있는 거야? 핵심을 딱 꿰뚫어내야 돼. 근데 이거는 또 살짝 아쉽네. 이거 구하려고 할 때 이 식을 이렇게 구성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아? 뭐가 좀 더 좋아? 그냥 얘를 통째로 세제곱 시킨 식에서 얘를 계산해 주는 거. 그게 훨씬 괜찮지? 잘 돼가나? 이게 막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 푼 사람들은 22번도 한번 이어서 풀어봐. 거기도 도형 문제거든. 유나는 거 증명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럼 이제 뭔가 좀 느낌 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 잘 생각해봐. 선이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아. 어디가 연장이 돼야 될까? 이거 도형에 대한 감각은 앞으로 그냥 문제 풀어가면서 좀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 되고, 아직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조금씩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원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이론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일단 이거는 다 인정할 수 있지. 그 동일한 호의 길이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호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세팅한, 우리가 뭔가 원주각들을 위치에 관계없이 뭐 이런 쪽에서 하나 만들어보고 뭐 이런 쪽에서 하나 만들어보는, 뭐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의 원주각들을 구성해주게 되면 호의 길이가 동일한 원주각의 크기는 무조건 서로 어떻다라는 거 알고 있어? 같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호의 길이에 의한 두 원주각의 크기가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같다는 걸 이제 인정해주게 되는 순간 어떤 사실도 되게 당연하게 납득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지금 만약에 이런 구조의 그림 안에서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도 같지만 여기서 이 파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가 지금 이 파란색 호에 대한 하나의 원주각이고 얘도 파란색 호에 대한 하나의 원주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바로 느껴지지? 그럼 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각도 크기가 서로 뭐야만 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바로 납득 가능하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 내부에서 두 개의 선이 서로 크로스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이런 나비 넥타이 모양의 두 삼각형은 무조건 서로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잡혀야 될 것 같아. 닮음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잡혀야 돼. 그럼 아마 이 이론을 여기에 접목시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MP를 연장해 보게 됐을 때 이 MP라는 선분을 연상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1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게 되면 여기랑 여기를 또 이어보고 여기랑 여기를 서로 이어봤을 때 이 노란색의 삼각형과 파란색의 삼각형에 의한 이 나비 넥타이의 이미지로부터 이 마주보는 두 삼각형이 서로 뭐겠구나라는 거 닮음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었던 거야. 요거는 앞으로 절대 까먹고 있으면 안 돼. 고3 때까지 계속 쓰여. 무조건 엄청 자주 등장해. 요 원 내부에서 이렇게 삼각형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면 그 마주보는 삼각형끼리는 무조건 서로 뭐다? 닮음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닮음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정리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른바 할선 정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딥하게 가지 말고 일단 그 닮음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좀 인정해주자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닮음비에 의한 비례식을 하나 구성하면 x에 대한 정보를 하나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 느낌 와? 그럼 비례식을 어떻게 한번 세팅해볼까? 요 파란색의 삼각형에서 얘 대 얘가 노란색의 삼각형에서 얘 대 얘여야 되는 거 확인돼 안 돼? 그치? 그럼 1 대 x가 파란색의 삼각형 쪽에서 이변과 이변의 길이의 비율 1 대 x의 비율이 노란색의 삼각형의 입장에서 요 x랑 x 플러스 1의 비율이랑 같아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요 비례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었겠다라는 거. 그럼 요거 이용해서 이거 구하는 거 이제 뭐 누워서 퍼먹기지, 맞지? 이건 넘어갈게요. 22번도 빨리 한번 풀어봐. 여기도 그 원에 대한 좀 도형적인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되게 괜찮은 문제고 이거 생각보다 풀만할 것 같아. 근데 21번보다는 조금 더 어렵기는 해. 근데 많이 어렵진 않아. 잘 생각해봐요.
A와 D의 연결이 더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뭐를 간과하고 있어서 정보가 더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되게 중요해서 나왔는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또 원이 뭐가 있겠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뭔가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뭔가 정보가 안 보이고 거의 다 오긴 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가 공수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이 각들끼리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쓸데가 없는 조건이긴 해. 더 뭔가 근본적인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보조선에 의해서 무슨 삼각형이 하나 눈에 확 들어가? 그치. 그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좀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상황이거든. 이등변 삼각형에 되게 중요했던 성질을 하나 떠올려줘야 돼. 어렵진 않았던 성질. 뭐? 이등변 삼각형이 뭔? 그치. 느낌 오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끝났네. 그렇죠. 보조선을 너무 잘 그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게 써줘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AC와 CD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뭔가 이 두 선분을 취하는 도형 중에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구조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아? 그럼 누구랑 누굴 연결해보는 생각도 그치 A와 D를 연결해보는 생각도 문제를 푸는 데서 되게 중요한 실마리였던 것 같아. 근데 이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보는 거 되게 잘했어.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얘기거든. 그치 중심을 콕 찍어봤지. 그 중심이랑 이제 뭔가 이 특별한 지점들이 서로 연결되는 상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 그런 시도를 좀 뭔가 해봐야만 풀려. 좀 어려워. 아이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말했지 정말. 잠깐만요. 아닌가? 원래 반이랑 중에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 A와 D를 이어보는 이 보조선이 좀 되게 중요한 보조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치? 근데 이제 또 A와 D가 연결됐을 때 사실 여기에서 좀 되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요 삼각형 ADB가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근데 이 삼각형 ADB가 지름을 한 변으로 취하는 원 아래 내접해 있는 삼각형이잖아.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잡아내 줄 수 있었어야 돼. 직각 삼각형. 여기가 수직이 되는 관계구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딱 캐치해 볼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어떤 보조선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더 그려져야 될 것 같냐면 이 원의 중심을 너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잘 안 보이지 않는 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원의 중심을 한번 콕 찍어봤을 때 이 원의 중심과 누가 연결되는 상황이 되게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아. 그치, 요 C랑 연결되는 거. 근데 그게 왜 되게 의미 있는 해석이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원의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만약에 C랑 이 원의 중심을 잇게 되면은 요게 지금 이 노란색의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원의 중심이랑 여기 점 C를 이어봤다라고 했을 때 잠깐만.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좀 자연스러운 설명이 되려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가볼게. 그 뭐냐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되게 중요한 상황을 하나 캐치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꼭지각에서 이제 우리가 밑변을 향해 수선을 내리꽂게 되면 그 수선은 그 밑변을 정확히 뭐 해주는 관계다라는 거 알고 있어? 수직 이등분해주는 관계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 짓거리를 해보는 시도를 좀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고 여기가 이제 또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요 연장선의 종착지가 어디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근데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어야했냐면 어디? 원의 중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이유는? 그치. 여기서 요 파란색의 삼각형과 이 주황색의 삼각형이 서로 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닮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치? 근데 닮음비가 크기 자체가 지금 몇 대 몇이? 1대 2인, 그치? 그 닮음비가 이제 1대 2의 비율 관계인 그런 닮음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1대 2면 여기도 똑같이 1대 2여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얘기 자체가 지금 이 점이 지름의 중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정확히 원의 중심에 다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요 선분의 길이 알 수 있는 것 같네. 요 보라색의 선분의 길. 얘가 얼마라는 거? 8과 대비했을 때 8의 절반이 얼마?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근데 이제 얘가 4면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초록색의 선분의 길이. 이 초록색의 선분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져? 얘가 반지름이 돼버린 입장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A에서 4를 뺀 얼마? A-4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관계가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A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여기서 또 이 그림의 구조가 뭐가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냐면 요거 앞으로 또 굉장히 자주 나와. 이런 식으로 삼각형에서 이렇게 높이를 하나 세팅해 봤을 때 이 A와 B 그리고 여기가 뭐 C와 D 이렇게 4개의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관계는 상황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근데 이거는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삼각형의 입장에서 이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것과 B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서로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초록색의 삼각형과 이 보라색의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로직거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A에 관한 특별한 관계식을 하나 어렵지 않게 유도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초록색의 입장에서 요 빨간색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표현해주는 수식, 요 놈의 제곱에서 요 놈의 제곱을 빼준 거, A-1의 제곱 마이너스 A-4의 제곱이 보라색의 삼각형의 입장에서 요 놈의 제곱에서 요 놈의 제곱을 빼준 A제곱 마이너스 16이랑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렇지? 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게 되면 상황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A제곱 A제곱 날라가고 1차항만 좀 빠르게 정리해보면 몇 A? 6A인가? 6A 마이너스 15인가요? 6A 마이너스 15가 A제곱 마이너스 16이어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된다는 문제를 걸어낼 수 있습니다. 그치? 요식 이용하면 이제 이거 구하는 거 뭐 일도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요 22번 문제도 지금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도형에 관련된 중요한 이론들 잘 접목시켜가지고 문제를 이리저리 잘 해결해 볼 수 있었겠다라는 거. 자,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15쪽으로 가서 25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25번.
문제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사실 문제가 좀 가장 깔끔하게 풀리기 위해서 출제자 의도가 이거구나라는 것부터 딱 눈치채고 시작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알아채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다 풀어보셨나요? 되가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 출제자 의도부터 한번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 계산해야 될 식의 구조가 무언가의 4제곱들끼리의 합의 식을 구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무언가의 4제곱들끼리의 합을 구해보자.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곱셈 공식에 관련된 내용 중에 거듭 제곱수들끼리의 합의 계산을 좀 해주게 되는 과정은 일단 제곱끼리의 합이라고 하는 게 그 두 수의 뭐와 일단 제곱끼리의 합의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그 두 수의 합과 그 두 수의 뭐만 파악할 수 있다면 곱만 파악할 수 있다면 이 합과 곱만에 의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했던 거 맞지? 근데 몇 제곱끼리의 합도 뭐 물론 마찬가지야? 세 제곱들끼리의 합도 그치? 뭐랑 뭐만 알면 완벽하게 그 값을 계산해낼 수 있게 돼? 합과 곱만 알면 그럼 이런 취지에서 4제곱들끼리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제곱들끼리의 합의 식 얘 자체가 뭐랑 뭐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식이었어. 합과 곱만 알면 구할 수 있는 식이 분명했는데 그러면 근데 그 합과 곱만 알면 구할 수 있는 식의 제곱에다가 뭐 곱에 해당하는 식의 그 제곱에 또 2배를 빼주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도 결국 뭐랑 뭐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합과 곱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4제곱들끼리 합의식을 구하라는 상황에 이제 답을 하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 4제곱을 취해야 되는 식들의 뭐랑 뭐부터 알아내는 게 우선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고. 그쵸?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 4제곱을 취하고 있는 식들의 합과 곱에 대한 계산 결과에 먼저 주목해주는 생각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해되지? 그럼 합부터 생각해보면 합은 뭐야? ax 플러스 by라는 식이랑 bx 플러스 ay라는 식을 더한 식이래. 근데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가 가능한 구조다라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지. 누구랑 누구의 곱이야? a 플 b랑
x 뿔 y의 곱일식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얘랑 얘가 각각 얼마랑 얼마다라는 거 알고 있대. 3이랑 2라는 거 알고 있대. 일단 합에 대한 식이 6이다라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이거 지금 이해되지? 응. 그럼 이제 곱에 대한 식을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ax 플러스 by랑 bx 플러스 ay가 곱해진 식일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중요했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시계값이 궁금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상태로는 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좀 쉬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럼 뭐를 해주는 게 좀 최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했을까? 일단 전개를 해봐야 되는 거, 그쵸?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돼? AB x제곱이라는 식 나오고 또 a제곱 xy라는 식도 나오고 또 b제곱의 xy라는 식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ab의 y제곱이라는 식도 나오고. 근데 문제상에서 a와 b의 곱과 x랑 y의 곱에 대한 값이 각각 또 친절하게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ab가 일단 2랬으니까 그치? 얘는 그냥 2로 계산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 xy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을 마이너스 1로 처리해가지고 이 곱에 대한 시계값 같은 경우는 2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해당하는 식을 계산해줘야 되는 값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또 값이 나와 안 나와? 얼마 나오니? 이거 계산 좀 해줘봐. 7 나와? 7 나온대요. 이 둘의 곱이. 그럼 이제 우리가 편의상 뭐 이 4제곱을 취해줘야 되는 두 식의 표현을 뭐 라지 A라는 문자와 라지 B라는 문자로 정리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 A랑 B의 합이 6이라는 걸 알아냈고 A와 B의 곱이 7이라는 걸 알아냈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이 4제곱들끼리의 합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구나라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거 확인해야 돼. 그치? 이 두 가지 사실 이용해서 요것만 가산 마무리해주면 끝나는 문제였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풀이였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고등 수학 특히나 그 내신 공부는 더더욱이 그 출제자 의도를 딱 저격한 풀이를 열심히 공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 4제곱들끼리 합의식을 구하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사실 그 두 수의 합과 곱에 대한 정보만 좀 빠르게 캐치해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흐름 잡아서 문제 해결해 주면 되겠다. 자 이제 다른 문제로 또 넘어가 봅시다. 되게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거기 29번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문제는 좀 풀어보고 넘어가 볼 거야. 29번 빨리 한번 풀어봐. 쌤. 응. 화장실 다녀와. 빨리 갔다 와. 이거 맞을까? 그치. 혹시 이렇게 해석 안 해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도 가능한 거 느껴져. 얘랑 얘의 그 합이 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끌어낼 수 있었던 조건. 그치. 그래서 이래야 한다라는 개념을 접목해봐도 답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문제 되게 쉽지? 다시 한번. 자, 이거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일단 출제자 의도는 이게 맞기는 해. 이런 두 가지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시계값이 A, B, B, C, CA의 합 얘가 얼마인지는 굉장히 쉽게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그러면 10이가 된다라는 건 다 직접 계산해봤지, 그치? 그럼 이제 이런 시계값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라고 하면 그냥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였던 것 같아? 이거 직접 뭐 해보는 거? 전개해서 식 정리해보는 거, 그치? 이거 식 싹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해보면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공평하게 2개씩 즉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의식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와 같은 식으로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둘 다 값이 똑같은 놈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0인 문제를 분명히 썼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문제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되게 특별한 상황이 이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과 AB, BC, CA의 합이 서로 뭐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야. 같다라는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조건에다가 A, B, C가 무슨 수여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부여가 되면 실수여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부여가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내려지는 중요한 결론이 A, B, C는 전부 다 같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A, B, C가 지들끼리 다 같기 때문에 얘가 0, 0, 0이어야만 해서 0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던 거야. 이거 왜 그랬어? 근데 이거 실수 조건 없으면 함부로 판단 못해. 그럼 실수 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걸 뺀 식이 0이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런 특별한 6개의 항으로 구성된 이 식의 표현은 사실 우리가 2분의 1에 A-B제곱, B-C제곱, C-A제곱과 같은 식으로 좀 특별한 구조로 변형시킬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맞죠? 근데 A, B, C가 다 뭔 수를 했으면? 실수를 했으면 실수끼리의 모두 실수야? 차도 실수거든? 실수 빼기 실수는 뭔 수일까? 허수가 나올 수 있어? 실수끼리의 뺄셈은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A, B, C가 죄다 실수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느껴져? 근데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수의 개념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수는 제곱되면 무조건 어떤 형태의 수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 그러면 얘네들이 죄다 실수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걔네들의 합이 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0이 되기 위해선 얘네들 가까이 전부 다 뭐가 되는 방법만이 0이 되게 하는 방법만이 얘가 0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니까 그래서 A와 B와 B와 C와 C와 A가 다 뭐해야만 같아야만 이 식은 유일하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A, B, C가 실수라는 조건과 이 두 가지 식의 값이 서로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A, B, C는 무조건 뭐하다라는 결론? 같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개념으로 공식화시켜서 기억해둘 필요도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36번 문제.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푸느냐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해서 그렇죠. 문제 자체 굉장히 쉽지?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원하는 방향의 해석은 좀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다라는 상황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뭐 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면 가장 깔끔한 수학적인 해석은 어떤 얘기였던 것 같아? 우리가 뭔가를 뭔가로 나누었을 때 이제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 나누어야 될 식에서 그 나머지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얘를 나눠야 되는 식으로 나누어 뭐 하는 상황? 떨어지게 하는 상황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거 바로 느껴져?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자 의도는 여기에서 이거를 뭐 한 식이? 뺀 식이 얘로 아주 깔끔하게 뭐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구성해 보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결해 주라는 문제였던 거야. 사실 그냥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돼야 된다는 해석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흠결이 없는 풀이긴 하지만 좀 더 수학적인 해석은 여기에서 이걸 뺀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한 해석이었다라는 거지.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에서 얘를 뺀 식, 그치? 여기에서 이걸 뺀 식. 그럼 그 뺀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b라는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는 3차식으로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만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랑 곱해줘야 될 그 몫에다 항식은 당연히 1차식이겠지, 그치? 그러면 x 4제곱이라는 항을 맞춰주려면 x로 시작하는 항을 구성해주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상수항이 누구로 세팅을 해줘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하면 여기서 특수한 항이랑 개수를 좀 비교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사실 2차항은 조금 가장 까다로운 항이니까 조금 배제해 주는 게 좋을 거고, 누구랑 누구? 3차항이랑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해 보는 쪽으로 얘를 한번 판단해 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일단 3차항을 서로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3차항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는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돼야 한대. 그럼 얘랑 얘의 곱이 얘가 돼야만 하니까 여기서 이 뒤에 배치돼야 될 상수항은 반드시 누구? 마이너스 2여야만 한다는 거 느끼마? 그치? 그럼 이제 뭐 2차항이든 1차항이든, 근데 사실 1차항을 비교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었겠지? 그럼 여기서 이 1차항이 또 마이너스 8x가 되려면 이 상수항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따져보라고 하면 a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 나오면 누구도 알 수 있게 되고 b도 알 수 있게 되고 이거 다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풀이 자체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구성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해석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 풀어보라고 한 거야. 답 구하는 건 뭐 별것도 아니고, 그치? 자, 거기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제
그 또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에서 너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하면서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 거기 뭐 38번이나 39번 같은 유형의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38번은 숙제로 한번 각자 풀어와보는 걸로 하고 39번 문제 지금 수업 시간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39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은 지금 n이 뭔가 구체적인 자연수가 됐을 때 그 n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제시된 자연수가 그 뒤에 있는 n-1, n-2라는 수의 배수가 되는 요건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의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좀 어렵지?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 4차식을 이 2차식으로 직접 뭐 해보려는 생각은 어느 정도 당연할 수밖에 없을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 그치?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의 힘을 어느 정도는 빌려오는 게 최선이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은 맞았어.
자,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선은 그 문제풀이에 앞서서 이런 좀 되게 당연한 상식을 먼저 하나 갖춰보고 시작을 해볼게. 잘 들어봐. 잘못된 검산식이라는 걸 판정하는 기준을 하나 잡아볼 건데 빨리 한번 얘기해볼게.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46과 같은 수를 7로 나누고자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 나눗셈에 대해서 검산식을 하나 작성해 본다고 할 때 올바른 나눗셈에 의한 올바른 검산식을 구성해 본다고 하면 올바른 검산식은 어떻게 세팅돼야 되는 게 맞아? 46 안에서 우리는 7을 최대한 몇 개 빼낼 수 있다? 6개 빼낼 수 있고 6개 빼내는 순간 얼마가 남는다? 4가 남는다. 그치? 근데 만약에 잘못된 검산식을 하나 구성해 본다고 생각해 보면 우선은 그 검산식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우리가 검산식이라는 걸 세팅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그 나뉘어지는 수 46이 얘를 나누고자 하는 수 7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몫에 해당하는 수와 나머지에 해당하는 수들이 이제 등장했을 때 7의 몫을 곱한 것에 나머지를 더하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이게 검산식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잘못된 검산식을 이런 식으로 하나 세팅해 봤다고 얘기해 볼게. 46에서 7을 실수로 딱 3개밖에 안 뽑아온 거야. 그럼 3개만 뽑아오고 나면 뒤에 얼마가 더해져야 얘랑 같아질 수 있어? 25가 더 더해져야 같아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두 가지 수식 다 뭔가 나눗셈에 의한 무슨 식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 검산식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 근데 분명히 얘가 무슨 검산식이고 얘가 무슨 검산식이 맞아? 얘가 올바른 검산식이고 얘가 잘못된 검산식인 게 분명하지, 그치? 그럼 얘는 왜 잘못된 검산식이야?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수에서 7을 더 빼올 수 있는데 덜 빼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인정할 수 있니? 그치.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잘못된 검산식 같은 걸 하나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잘못된 검산식을 만약에 무슨 검산식으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올바른 검산식으로 다시 바꿔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에 대해서 좀 손을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 같고 이 나머지 쪽에서 어떤 식으로 살짝만 손을 봐주면 올바른 검산식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어?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잘못된 나머지에 해당하는 수를 얘를 나누려고 했던 수로 다시 완벽히 뭐 해주면 나누어 보려고 하면 얘를 올바른 검산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거 인정이 안 해? 그럼 얘가 25라는 수가 7로 나뉘어지는 과정이 25 안에서 7을 몇 개를 더 빼올 수 있고 3개를 최대한 빼올 수 있고 거기 얼마를 더하면 4를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이제 7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4와 같은 식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되면 이 두 개의 식이 7 곱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면서 이제 7 곱하기 6 더하기 4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올바른 검산식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이 의미를 조금 여기에 살짝 접목시켜 볼 건데 그럼 일단 이 4차식을 우리가 이 4차식에 의한 자연수의 값이 이 2차식에 의한 자연수의 값의 배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잖아. 그러면 일단 얘를 얘로 다짜고짜 뭐 해보려는 생각은 되게 당연해야 돼? 나눠보려는 생각은 되게 당연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자연수의 나눗셈은 아니지만 무슨 나눗셈의 힘을 빌어서라도 다항식의 나눗셈의 힘을 빌어서라도 일단 무슨 식을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야? 검산식을 하나 작성해 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그 다항식의 나눗셈에 의한 나눗셈의 결과물에 따른 검산식은 분명 뭐에 해당하는 표현식이 살아남게 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의 표현이 살아남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 느껴져? 그치?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n이라고 한 문자의 값이
3 이상의 어떤 미지의 자연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 그럼 얘도 분명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수의 나눗셈으로 넘겨봤을 때,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상황으로 넘겨봤을 때, 이게 자연수의 나눗셈의 상황으로 넘어왔을 때 얘가 얘 뭐가 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우리 목표야.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는 거. 왜냐면 얘의 배수가 되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구조 안에서 절대 얘가 얘의 배수는 아니야. 그치? 근데 이 n이라는 문자의 자리에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와서 얘가 자연수가 돼버리고 자연수가 돼버리고 자연수가 돼버리고 자연수가 돼버렸을 때 얘가 얘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얘가 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검산식이 맞긴 맞는데, 그럼 얘가 무슨 검산식이라면 얘가 얘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 잘못된 검산식이면 얘가 얘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잖아. 이거 이해되니? 바로 이 나머지가 무슨 나머지로 작용이 되면? 올바른 나머지가 아닌 무슨 나머지? 얘가 잘못된 나머지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 얘가 충분히 얘가 얘의 무슨 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돼? 배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무슨 나머지라고 인지를 하면서 얘가 얘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 얘가 잘못된 나머지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주면서 얘가 얘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즉 이게 무슨 검산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검산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치? 그러면 얘가 얘로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돼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될 때, 얘가 이제 잘못된 검산식이라고 하면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얘가 얘로 뭐 있으면 게임 끝이야? 얘가 얘로 뭐 있으면 게임 끝이야? 나누어 떨어질 수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얘가 얘 이제 뭐가 될 수 있게 돼? 배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 이제는 느껴져 안 느껴져?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중요한 관계는 요 노란색의 식과 파란색의 식 사이의 관계가, 이 파랭이가 노랭이의 원수가 될 수 있는, 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게임 끝이었던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럼 요 파랭이가 노랭이의 배수가 되려면 근데 일단 n-1이라는 공통인수는 처음부터 취하고 있잖아. 그럼 이 파랭이가 노랭이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18과 n-2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즉 18이 n-2에 뭐가 되게 해주면? 배수가 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게임 끝이야. 요거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가능한 자연수 n의 값의 총합을 구해보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 n-2가 18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약수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치? 그러면 그 가능한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뭐 구하라는 얘기일까? 18의 모든 약수에 얼마를 더한 값들? 2를 더한 값들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것도 사실 노가다 안 해도 돼. 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약수의 총합 구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지? 자, 18이 몇 곱하기 몇이야? 소인수분 해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해보면, 일단 18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본다고 하면 18의 약수의 총합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들아, 18의 약수들은 어디에서 튀어나와? 2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들 1, 2, 3의 제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들 1, 3, 3의 제곱. 얘네 두 개의 수와 얘네 세 개의 수 중 무언가 하나씩의 수가 뭐해진 수들이? 곱해진 수들이 얘의 뭐야? 모든 약수들이지, 그치? 그럼 걔네들을 다 뭐하는 식을 만들겠다고 하면? 더하는 식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구조적으로 이거 아니야? 뭐야? 얘랑 얘를 뭐하는 식과? 더한 식과 또 얘네들끼리 더한 식, 즉
1 더하기 2랑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얘네들끼리 서로 곱한 계산 결과를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18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니? 그럼 이게 얼마야 이제? 어 30이죠 30. 맞아 뭔 일이야 아니지. 이거 3 14. 39지? 그럼 여기까지 그럼 18의 약수의 총합은 39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야? 18의 약수에 얼마를 더한 수들의 총합이야? 2를 더한 수들의 총합이지.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각 약수에 2씩 추가된 수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약수의 개수만큼의 식만 추가시켜주면 끝이라는 거 느껴져? 근데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6개지? 그래서 여기다가 2, 6, 12 51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는 거. 이거 지금 이해돼?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다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에 의한 검산식에 의한 수식을 하나 구성해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검산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걔를 무슨 검산식으로 전환시켜서 올바른 검산식으로 전환시켜서 뭔가 문제의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나머지를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 얘로 뭐 해봐야 되겠다? 나누어 봐야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구성해주고 싶은 거니까 얘가 얘로 얘가 이제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면 끝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고. 즉 그 얘기는 얘가 얘의 배수가 되면은 게임이 끝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바로 해낼 수 있었어야겠다라는 거. 오케이. 잠깐만 이거 잘못된 검산식을 올바른 검산식으로 바꾸는 그 개념이 또 어디에도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런 거 생각해 볼게. 우리가 만약에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누어 봤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뭐 r이라고 하는 값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여기서 x 제곱 fx fx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이럴 때도 되게 강력하게 쓰이는 이론인 거야. 생각해 볼게. 얘가 궁금하대. 그러면 x제곱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 그 과정에 따른 우리가 그 검산식에 대한 식을 구성해 본다고 할 때 얘가 누구여야 되고 얘가 누구여야 되는지만 알아낼 수 있으면 게임 끝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한 정보를 여기를 통해서 일단 구성해 보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놈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되게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지. 이 식에다가 그냥 뭘 곱한 거? x제곱을 곱해서 만들어준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럼 뭐 이런 구조로 식이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얘가 마치 얘로 나뉘어지는 듯한 느낌의 무슨 식은 작성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검산식은 작성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그러면 얘가 마치 얘처럼 보이고 얘가 마치 얘처럼 보이고 있는 느낌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이게 만약에 무슨 검산식이라면? 올바른 검산식이라면 얘가 분명 뭐인 거고 얘가 분명 뭐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끝인 거야. 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이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고자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검산식인지 올바른 검산식인지만 진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거 올바른 검산식이야 잘못된 검산식이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검산식이지. 왜?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이 얘를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높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얘를 무슨 검산식으로 바꿀 줄만 안다면? 올바른 검산식으로 바꿀 줄만 안다면 이 몫과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겠다는 거 인정해야 해. 그럼 얘를 올바른 검산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과정이 뭐야? 이 잘못된 나머지만 살짝 손보면 끝인 거 맞아 아니야? 얘를 어떻게 손봐주면 돼? 얘로 더 나눌 수 있는 식이니까 얘를 얘로 최대한 완벽하게 나누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rx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혹시 이거 목 어떻게 구성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 r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표현 세팅돼야 되겠다는 느낌 혹시 드니? 왜냐면 이걸 전개한 식이 rx제곱 마이너스 r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만 더 더해주면? r 하나만 더 더해주면 이 rx제곱을 얘로 나누었을 때 이 검산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이 rx제곱에 대한 식을 이제 우리가 x 플러스 1에 r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r과 같은 식으로 세팅했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비로소 얘를 나누려고 했던 그 다항식이 일단 x 플러스 1인데 그럼 얘는 이제 요 식과 요 식은 x 플러스 1로 깔끔하게 뭐 될 수 있는 구조고 식이 묶이게 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고 즉 x제곱 qx에다가 그치? 그 뒤에 이제 요 r의 x 마이너스 1 요런 식이 달라붙고 그 뒤에 플러스 r이라는 식이 이제 달라붙어 있는 상태였던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x 플러스 1로 얘가 나뉘어지는 상황에 무슨 식의 구조를 띠게 됐어? 검산식의 구조를 띠게 된 게 맞고 근데 얘는 분명 이 잘못된 나머지를 얘로 완벽하게 뭐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치? 이 결과물은 무조건 무슨 검산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올바른 검산식이 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완벽한 몫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완벽한 나머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해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야. 잘못된 검산식을 올바른 검산식으로 다시 변환시키는 과정 알겠지? 뭐를 손보면 돼? 요 잘못된 나머지를 손보면 돼. 어떻게 손보면 돼? 얘를 나누려고 했던 식으로 완벽하게 잘못된 나머지를 또 나누면 돼. 알겠지? 시간이 애매하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는 항상 그 톡방에다가 따로 공지할 거거든. 우리가 공수 수업이 월요일이랑 수요일이었나? 숙제 언제까지 해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톡방에 다시 한번 공지할게. 코드 하셨어요.